보스는 누구? 보스요? 보스면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건데요. 자, 일단 키워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선 오늘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이 좀 연거푸 파행이 됐거든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오늘 한마디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막으려는 거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면 나라도 아니죠.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글쎄요.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봤던 어떤 마피아 영화를 떠올리면서 얘기를 했나요? 거기 보스? 그래서 보스 얘기를 꺼냈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비유는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장관이 언급한 보스는 누구를 말하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동훈 장관이 영화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화 얘기 좀 영화 많이 얘기를 해요? 많이 하죠. 뭐 아무래도 젊은 장관이다 보니까 예.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또 쉽게 대중들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는 빨라져요. 빨라질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누가 봐도 보스, 여기서 한동훈 장관이 언급하는 보스는 이재명 대표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얘기죠. 이재명 대표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하지 않았을 않았으나 뿐이지. 그냥 저절로 연상이 된다 아주. 자, 그러나 저는 저게 예.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소위 이른바 어떤 그 법무행정의 어떤 정책 중립성, 예. 또 사법의 공정성 뭐 이런 것들을 지키는 주무장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약방의 감초처럼 저렇게 때만 되면 나와서 법무부 장관이 한마디씩 하는 것이 예.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저는 국민적 평가는 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사실상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장관의 발언으로 충분히 오해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 무슨 사건, 사고만 있으면 한동훈 장관 끼어드는데요. 자, 얼마 전에 이번 8월 14일 날 가석방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14년형을 선고받았던 논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에 감형이 되더니 예. 이번에는 가석방 됩니다. 이게 사법정입니까? 이게 주무부처 그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장의 예.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한동훈 장관이에요. 왜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예. 사법정의 운운하고 소위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누구나 연상할 수 있는 보스 운운하냐는 거죠. 저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신환 전 의원께서 오늘 사실 한동훈 장관이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재판 질문을 받으면서 한 말이거든요. 지금 정기남 교수님께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왜 저런 얘기를 하십니까? 약간 이렇게 질타성 평론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한동훈 장관의 그 발언 중에 사실은 우리가 이게 봐야 되는 부분은요, 사법 방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스나 마피아, 뭐 영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저 부연하는 설명이고요. 결국에는 왜 정말 해괴망측한 저런 법정에서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처음 봤다 저런 모습 이런 반응이 많았단 더군다나 말이에요. 부지사의 부인이 오히려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보편적이라면 남편의 죄를 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든. 근데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저런 행위들로 비춰지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고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지금 새로 선임돼 있는 어저께 재판장에서 김영태 변호사의 모습도 지금 피고인이 전혀 원치 않는 방향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거기서 발언하는 모습들로 또 결국에는 본인이 법정을 뛰쳐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평생 법조인으로서 또 검사로서 살아온 한동훈 장관도 황당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있다. 이거는 사법 방해를 위한 지연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로서 이것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 사실 앞서서 어제도 그렇고요. 그에 앞서서도 두 번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해임 문제. 그리고 어제도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게 채택이 되는가 마는가의 문제. 그리고 또 검찰과 변호인 간의 어떤 설전 이런 거면서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가 않은 상태가 두 번이 반복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난달 25일 그리고 어제 이렇게. 그리고 또 22일로 또 잡혔어요. 그럼 22일도 또 어떻게 파행이 안 되는 법이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연속적인 모습인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한테 쓴소리를 자주 하시는 분이 또 한마디를 하셨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반응도 좀 있습니다. 두 가지 들어보시죠. 검찰은 고의적인 재판 지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원하지 않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갑자기 넣고 이런 것들 보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말이 두려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줄 수뿐이 없다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그 진술, 그것을 아직은 번복할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이 재판을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지연시키고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이 결정적 진술을 뒤집고 싶었던 게 어제 덕수 측 변호인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최진용 변호사. 지금 재판이 두 번이나 이렇게 파행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뭐 침대 축구냐 일단 이런 시각 그리고 아까 방금 나왔어요. 뭐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하면서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까지 이런 재판은 없었다. 이것은 재판인가 땡땡판인가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땡땡판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방송 용어는 정말 현저히 아무튼 부적절해서 안 좋은 얘기를 뭔 했는데 땡땡이다 지금. 예. 저도 이제 한 20여 년간 지금 변호사를 했습니다만 예. 법정에서 상대방과 이렇게 다툴 수도 있고 예. 언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가 검사를 보고 당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혹시 검사하고 싸워보셨어요? 이런 케이스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최진용 변호사는 검사하고 싸워보신 적은 없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언성을 높일 수가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켜야 될 금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 재판이 연기를 됨으로 해서 가장 이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근데 문제는 저한테는 보이거든요. 그 손은 저는 보이는 손이다라고 단정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까 보스라고 표현되신 그럴 분은 가능성이 맞습니까? 매우 높다고 강력하게 추정하는 바이죠. 사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 만약에 그 어제 같은 경우에 이화영 부지사가 법정에서 예. 2019년 그 3월 그리고 또 11월 이 무렵에 이제 그 500만 불 플러스 300만 불 토탈 800만 불을 북한에 보낼 때에 그 내용을 방북 비용으로 보냈다라고 보고하거나 승인했다라고 법정에서 얘기하는 순간 예. 그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른바 절대적 증거 그냥 능력이 바로 있는 겁니다. 증거인 거죠, 그거는. 그걸 조서를 가지고 이재명 그 재판부에 바로 내면은 그거는 다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해서 침대 축구로 막아서 지금 2주, 3주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뭐 이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도 그랬습니다. 날이 쌀쌀해지기 전에 뭔가 조치가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많은 법조인들이 지금 예측하는 바이고 다가오는 8월 22일 날 지금 이미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침이 째깍째깍 할 뿐인 것이지 8월 22일이면은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을 통하여서 이재명 대표와의 이 300만 불과의 관계가 드러날 가능성 저는 매우 높게 예측을 합니다. 자, 소영주 부대변인. 사실은 민주당은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이나 이런 게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딱히 어떤 입장을 내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냥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은데 글쎄요. 민주당은 어떤 분위기인 겁니까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제 어제 재판에서 그게 뭐 이제 이례적인 부분이겠죠. 매번 예. 이제 변호인 검찰이 그래 싸우지는 않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는 것도 아니죠. 뭐 검찰이 갑이고 변호사가 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재판정에서야 똑같은 자격으로 동등한 나오는 관계이기 거니까요. 때문에 예. 아마 감정적 부분에서 당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회자되는 것 같지만 어제 김영태 변호사가 주장한 바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자체가 정상적 판단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재판부에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이른바 검찰의 회유 압박. 그렇죠. 그걸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증거 의견. 그러니까 이 피고인의 진술을 부동의하겠다는 진술 의견을 낸 거거든요. 예. 그 내용에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검찰의 지속적으로 회유 압박 자체의 배경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여러 사람들을 탈탈 털면서 압박을 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냐 이재명 지금 전 대표의 재판이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은 뇌물죄와 외환거래법이며 그걸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빨리 진행하지 않고 10개월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뭔가 진술을 강요한 것들은 이 진술 자체가 오염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고 본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김성태 씨가 최근에 4건 정도의 뇌물협의를 추가로 한다고 검찰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런 취지로 예. 진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회유 압박에 속한다고 의견을 제출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에 얘기를 한 건 그겁니다. 재판부에. 아니 이 진술의 임의성이 부족하다. 증거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부동의한다라고 그냥 재판부에 낸 것뿐이에요. 예. 이게 진실된 어떤 재판의 어떤 이 재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예. 재판이 돼야 되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재판이 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예. 검찰 측에서 딴지를 거니까 김영태 변호사도 아주 오랫동안 예. 인변 활동도 있고 법률계에서는 꽤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과 좀 감정적 대립이 있었던 것이지 이거는 뭐 침대축처럼 누워서 늘 이걸 연기해봤자 얼마나 연기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설명드립니다. 어제 사실은 검찰과 설전도 주목받지만요.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근데 사임한다는 입장을 해서 이제 변호인이 아니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제까지 변호인이었어요. 근데 이 법원에 재판부에 어떤 서류를 냅니다. 의견서거든요. 근데 그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막상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내 생각은 그게 아니다 부인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그 의견서에 담긴 내용이 주목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내용인데 화면에 있는데 일단 최윤정 변호사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 좀 해줘. 지금 뭐 3가지 무슨 내용이 나왔다고 지금 이게 소개가 되고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예. 그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 이재명 대표에게 300만 불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서 대납했다는 것을 보고했다라는 그 진술이 예. 임의성이 없기 때문에 예. 증거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걸 과정에서 설명하는 과정에 저 내용이 나왔다는 이 거예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 지금까지 내용이 아무도 알지도 못했던 내용이 떡 나왔는데 지금 첫 번째가 점이 3개가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이재명 사건, 그러니까 그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예. 위반, 사실 2심에서 300만 원 벌금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재판부에 본인들이 로비했다라는 것을 그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로비를 해줬다. 로비를 해줬다는 거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아, 그걸 그 의견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거 또 하나는 예, 아까 또 얘기한 하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게 김용 그 관련되는 그 측근을 통해 가지고 후원금도 많이 보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예. 보면 이해찬 등 이재명을 돕는 조직, 이해찬 그 민주당 대표가 예. 광장이라고 하는 자기의 사조직을 통해 가지고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 조직에 상당 부분 비용을- 비용을 댔다라는 얘기를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얘기를 했다는데 그 내용이 허위다. 그걸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그런 그런데 내용을 거기 의견에 적혀 그걸 있는 거. 썼는데 이 그 김성태 김영태 변호사는 뭐냐면 그런 주장이 허위인데 예. 그 허위의 주장을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해서 이와 같은 자백을 받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허위인지 여부가 오히려 크게 밝혀져 버린 것이죠. 아,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또 가만히 안 있어요, 지금. 이걸 가지고 내 얘기를 꺼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태 변호사는 증거 인부서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 대한 또 다른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거래 의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이해찬 상임 고문의 지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정기환 교수님, 이게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걸 다 내용을 포함시킨 건가? 아니면 실수로 이게 얘기를 써버린 건가요, 이 내용? 오랫동안 또 변론 활동을 해온 김영태 변호사가 증거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뭐 실수했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그동안 김성태 수사 과정에서 예. 누누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적시한 거죠. 자, 지금 뭐 법정에서 부부싸움이 있지 않나, 또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변호인이 피고인의 동의 예. 없이 뭐 변론한다든지 이게 이상한 모습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나 김영태 변호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있었다. 자, 그냥 협박이라고 하면 판사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자, 그래서 그 협박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같이 피의자로 있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 협박을 했다. 자, 이것이 검찰의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진술을 회유하는 데 결정적인 도구로 쓰여진 거 이유가 아니냐. 됐다. 이유가 된 거 아니냐. 이 문제를 재판부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것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예. 앞서 우리 최진정 변호사가 이거 처음 듣는 얘기라는데 다 아는 얘기예요. 김성태 수사관에서 나온 얘기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무슨 뭐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재판을 지연한들 얼마나 지연할 수 있겠어요? 예. 2, 3주 내에 불과합니다. 자, 진실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사법부가 결국 법리에 입각해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 외에는 없다. 자, 무슨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냐? 예. 정치 공세하는 것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잠깐만요. 요거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정말 제가 딱 일단 30초만 최인영 변호사가 할게요. 뭐 반론하실 건데 일단 드릴게요. 왜냐하면 말씀하세요. 김영태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 세 가지가 허위의 주장으로 협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기랑 교수님은 그게 사실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예.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있었다는 얘기라는 그렇게 거죠. 얘기했다. 때문에 아니, 결국 어떠냐면 저는 무슨 어떤 맥락이냐 하면은 그 제가 봤을 때는 이화영과 김성태의 대질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 대질을 했는 쌍방 대질 신문 조서를 읽고는 저와 같은 의견서를 전 썼다라고 그 맥락이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을 밝힘으로써 더 논란을 일으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두 분께 잠깐만요. 제가 두 분께 1분씩만 의견 주세요. 두 분 아마 다른 의견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일단 서영주 부대변인 그다음에 오신환 총리 두 분씩 1분씩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네. 이게 김영태 변호사가 얘기한 거는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김성태 전 회장 자체의 진술이 그냥 주장이에요. 그런 주장들을 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검찰이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예. 더 죄를 묻겠다라고 한 거라는 것을 예. 김영태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통해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회유가 있었다는 근데 얘기예요. 어제 그 의견서에 대해서 막상 이화영 총리가 동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예. 동의를 한 게 아니라 이것도 지금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예. 형소법상 90년대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경우에는요. 변호인 자체가 독립적으로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김영태 변호사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회유의 압박에 못 이겨서 예.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동의를 하든 부동의를 하든 간에 독립적으로 지금 검찰의 회유 압박에 강압을 받고 있다는 차원에서 독립적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성태 지금 얘기하는 이 세 건, 네 건의 예.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실이지 아니냐? 이거는 그냥 진술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이거를 이건 반드시 얘기하는 입증을 겁니다.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잠깐만요. 수 있는 제가 바로 함께 드릴 거예요. 잠깐만요. 이제 오신환 전은. 어제도 참 해괴망측한 일이 여러 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중에 중요한 거는 재판부가 이 의견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럼요. 피고인 이 동의를 안 이화영 전 했어요. 부지사가 난 처음 듣는 예. 얘기고 읽어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명백하게 본인의 뜻을 밝혔어요. 채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김영태 그 변호사는 어저께 사임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인이 또 선임한 그 김영태 변호사가 전혀 피고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으로 인해서 피고인이 오히려 난처한 입장에 취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예. 예. 제가 반드시 얘기하려는데요. 이화영 부지사가 심실상실 상태입니까? 그런 사람을 이재명 대표가 평화부지사로 선임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있을 수가 없는 말씀을 지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 그러면 이 억지 쓰시면 지금 안 되고. 이화영 부지사가 뭐 했냐면은 당신 사임해 이렇게 했어요. 해임한다고 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독립해서 변호를 한다고 합니까? 그거는 위임의 본질에 반하는 법리에 알겠습니다. 완전히 아니, 반하는 제가 주장이에요. 말씀드린 거는 최 변호사님 그거를 변호사니까 그렇게 좀 논리를 비하하시면 안 되고 그게 어떻게 논리 비하예요? 아니 심신미약 상태에서 평화부지사를 임명한 건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잠깐만요. 예. 검사의 수사가 10개월간 구금 상태에서 협박과 회유를 사람 압박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독립적으로 변호할 수 있다는 게 형소법에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기 알겠습니다. 보시는 국민들 알겠습니다. 앞에서 이거를 자,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네 분 이 토론대로라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신 감정을 받아보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됩니다. 지금 상황은요. 그걸 희화화하는 거고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 맞는가를 따져보는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엉뚱하게 가는데 어쨌든 재판부가 판단을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장 명확한 네 분 다 동의하실 수 있는 거는 일단 재판이 파행입니다. 이례적이고요.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가는데 이게 무엇인가? 아마 재판부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뜨거워졌어요. 갑자기요 지금. 굉장히 쟁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정도 정리하고요.